네, 이번 시간은 기술경영관리 제7강 방역, 공기질, 조경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술경영관리에 대해서 일부 소장님들이 알고 넘어가야 될 항목, 그리고 저희들이 뭐 방역이나 또 공기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조경도 뭐 조경 전문가도 몇 개 되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또 외주 주는 것도 외주 주지만 알 것도 알고 넘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역 소득의 목적은 감염병 예방 관리 법률 제55조 1항에 의해서 방역 소득을 해야 돼요. 여기 읽어보시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느 건물이냐? 교재 보시면 여기 10번에 복합 용도의 건축물 뭐죠? 집합 건물이죠. 복합 건물 건축물 복합 용도의 건축물 집합 건물 우리 상가 오피스텔 뭐 그런 거죠. 그 면적이 어느냐?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2,000해배 이상 연면적 2,000해배 얼마죠? 약 700평 37이 21 맞죠? 뭐 계산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약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소득은 어떻게 되느냐? 1회 이상 2월. 그게 무슨 말이냐. 두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그리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석 달에 한 번 해야 된다. 법에 의해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감염병 제55조 24조에 의해서 시행 24조에 의해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해배 이상인 사무실 건축물 복합 용도는 무조건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소득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리적, 화학적 방법이 있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다시 넘어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언제 하는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언제 하느냐? 우리 시행이 실무적으로 있어. 그래서 자 보십시오.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 너무 골치 아파. 복잡해 일이. 복잡하니까 가장 소득이 필요한 여름에는 집중적으로 하고 겨울에는 좀 뜸한 거죠. 그리고 자 보십시오. 1월, 2월, 3월을 제외하고 4월 달에 하고 5월 달 쉬고 6, 7, 8월에 집중하는 것도 9월 달 쉬고 건너서 하면은 자 보십시오. 12달 중에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달, 여섯 달이죠. 자 반이에요. 그러면 한 번 할 때 소득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보통 한 20만, 10, 보통 한 번 할 때 15만 원 전후로 됩니다. 뭐 면적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뭐 8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20만 원이나 가정합시다. 20만 원. 16, 현실적으로 16만 원이나 가정합시다. 그러면 16만 원에 6달이면 얼마죠? 모르겠어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면 할 때마다 부과하면은 4월 달에 발생돼 5월 달에 부과하면 누가 물어봐요. 야, 1, 2, 3월 때 없는 게 4월 때 왜 나왔느냐? 입주민들이 계속 물어본다면 물어봐. 나 퐁당퐁당만 이 관리비 고조세를 입주민들 계속 쳐다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6달이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16만 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매달 부과하는 거. 8만 원씩 매달. 그런데 거기에다 이제 그 부과 내역서에는 매달 부과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득한다는 4, 6, 7, 8, 10월, 12월이다. 그래서 이렇게 부과한다. 적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 돈이 일정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주민을 물어보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득하는 방법에는 물리적인 방법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물리적인 환경 방법, 화학적인 방법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방법 약을 치는 거고 물리적인 방법 청소를 하는 거 있죠. 뭐 위험 요소를 없애는 거죠. 그 얘기고. 그래서 물리적인 방법은 제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뭐 청소를 해서 못 살게 한다든지 또는 뭐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게 한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 화학적인 방법은 말 그대로 약 치는 거, 약 치는 거죠. 약 치는 거 읽어보시고요. 우리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방역소득은 격월을 하는데 매월 부과하는 게 중요하다. 이게 고정 방법으로. 그 다음에 이 소득하는데 집중해야 될 부분은 분리수거대. 집중해야 될 부분이죠. 여기 적혀있으면 집중.
감독. 장소. 집중 감독 장소는 아래와 같은 거죠. 그래서 분리수거대 엄청 바퀴벌레도 있고 많아요. 근데 음식물 추리장, 그 다음에 집수정, 건물 제일 밑에 집수정 있잖아요. 거기도 모기 엄청나요. 모기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벌레 이상 엄청나요. 그 다음에 각종 배수로, 우리 지하 주차장 옆에 끝에 배수로 있잖아요. 거기도 엄청나요. 그리고 특정 핵중 뭐 있습니까? 우리 바퀴벌레, 개미, 쥐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많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 위생 용역업체 얘기해서 많이 나왔으니까 집중으로 해주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문가예요. 딱 해주고 갑니다. 그러면 크게 뭐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유해동물체 쥐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쥐는 이렇게 죽이고 비둘기는 이렇게 죽이고 죽인다는 좀 표현인데 퇴치하고 비둘기도 이렇게 퇴치하고 쥐는 좀 쉬워요. 제일 힘든 게 제가 말씀드린 비둘기, 개미. 너무 힘들어. 개미는 파리 목이면 깨끗하면 되니까요. 상관없고. 개미는 여왕 개미를 죽이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고요. 바퀴벌레 의외로 쉬워요. 바퀴벌레 그냥 오면 그 건물 전체를 바퀴벌레 약을 도포를 하면은 금방 죽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이것도 노웨어. 누구를? 적정한 사람을 쓰는 거예요. 공식으로 쓸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소득업자, 소득업을 승인받은 사람, 업을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득을 해서 그 소득 필증을 보고서에 보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쓸 게 없어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기질 관리. 또 공기질 관리법이 있어요. 공기질 관리법.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연면적 2,000해배 이상인 건물은 실내 주차장을 공기질을 측정해서 그 지자체에 보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런 공기질 관리법에 의해서 측정치를 검증하고 보고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또 지자체에서 엄청 또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지자체에서 실내 공기질 자가 측정 안내문을 딱 보내줍니다. 보내주면은 자 보실게요. 보내주면은 여기에 안내 이렇게 나오죠. 측정해라. 너 측정해서 이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물겠다. 그런데 친절하게 측정하는 업체를 대행해주는 업체를 딱 소개시켜줘요. 그거 딱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그 전화해서 우리 면적이 얼마고 어딘데 견적을 받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대략적인 가격인데 40에서 60만 합니다. 뭐 한 3,000평의 경우에 우리 소장님들 3,000평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 한 40에서 60만 하는데 그걸 측정을 하고 그분들이 그 지자체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결과치가 안 좋다. 그럼 다시 합니다. 문 열고 확인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만약에 우리 소장님들이 이제 어떻게 있냐면 자 보십시오. 지하실에 매연이 너무 많다. 또는 지하 여름에 바닥에 어떤 온도차에 의해서 결로가 생기고 습기가 생긴다. 그러면 이런 팬을 돌려줘야 돼요. 이런 뭐 이게 주차장 위인이죠. 공기 흡입팬, 배기팬 이거를 자동으로 타이머로 돌려서 그 지하 주차장의 공기질을 또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아셔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수시로 작동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인행 같은 거는 고장나는 경우가 많아요. 체크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아시죠? 그래서 지자체가 대행업체가 잘 알아서 해준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이제 조국인력 수급 관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알고 넘어가니까요. 이것도 뭐 짧게 해봅시다. 용어가 있어요. 용어. 이거 용어를 알아야 돼요. 적용하시는 분이 와서 용어를 얘기했는데 용어를 모르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그 용어를 크게 할 건 없어요. 우리가 소장님이 할 거는 이제 우리는 아파트 대단지 가면은 그 조경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 그것도 외주를 줘요.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고요. 조경에 대해 신경 써야 할 때 부분은 딱 3번. 언제? 봄, 여름, 가을. 봄을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여름 한 중간에, 그 다음에 겨울 되기 전에 가을. 우리가 보면은 제초 작업,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가지치기, 그 다음에 또 뭐, 저기, 고사목 정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고사목, 나무 죽은 거. 나무 죽은 걸 정리하면서 조경 식재, 오래 사는 나무를 심는 거죠. 그런 기초적인 어떤 용어도 알고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경수 목의 조건. 조경수 목이 뭐예요? 간략이 좋고 싸고 오래 사는 걸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래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나무가 죽으면 고사목이 되면 그걸 빼고 심는 생각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것 또한 우리 저기 가까운 꽃가게 있잖아요. 꽃가게. 하원이라고 그러죠. 하원에서 그래서 나무를 좀 심어달라고 하면 이 사람 또 전문가 심어줘요. 어쨌거나 나무도 돈 주고 사야 되고 우리 가르쳐도 해야 됐지만 전문가가 하면은 조금 더 비용을 좀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무는 또 이런 나무가 있다. 그래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용어는 전정이 뭐예요? 전정. 가지치기. 무슨 말을 이렇게 어리게 하는지 몰라. 근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이 하는 용어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와서. 그래서 전정. 가지치기 한다. 언제? 봄, 가을에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뭐 있죠? 전정을 왜 하느냐? 뭐 왜 하죠? 이쁘게 하고 뭐 그런 거죠. 이거 보시고. 시비가 뭘까요? 시비. 말 그대로 저기 뭐죠? 영양분 주는 거. 비료 뿌리는 거죠. 시비한다. 시비 언제 돼요? 봄에. 이제 시기 한번 있나 볼까요? 시기 있나요? 봄에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때 봄에 뭐를 해야 되느냐? 자, 보십시오. 제가 한번 더 적어볼게요. 뭐냐면 조경수 식재. 그 다음에 고사목 제거. 아시겠죠? 고사목을 없애야 돼. 이때 고사목을 없애면서 한번 풀도 뽑고 가지치기도 하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면서 새로 나무 심는다. 언제 되겠죠? 식목일. 가장 간단합니다. 식목일 전후로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도 식목일 행사하는 거 똑같은 거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해충 방제. 이건 언제 하느냐? 여름에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름에. 왜? 날씨가 더우니까 빨리 날아가고 그때 해충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3번 한다고 그랬죠? 봄, 여름, 가을. 이때 3번만 우리 소장님들이 조경에 대해 신경 써야 됩니다. 약재 살포 똑같죠? 수간주입, 병충해 걸린 나무 이거 약 주는 건데 우리가 상가 건물에는 큰 나무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 잘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알고는 가야 되니까 이거 뭐죠? 닌겔 같은 거 맞는 거 주는 거죠?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데는 가면은 큰 비싼 나무 있어요. 나무 한 거에 뭐 5천만 원씩 합니다. 그 나무는 살려야 되거든요. 하여튼 뭐 참고적으로 아시고 나무 한 거에 5천만 원씩 합니다. 소나무 저거 멋있다 그러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관수 뭔가요? 물주기.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소장님들이 상가를 갔어. 상가를 가면은 옥상에 조경수가 많아요. 옥상에 물을 잘 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옥상 조경수의 물주기는 관수 작업은 반장님 영역으로 월 1회. 자, 이거는 경비 반장님 영역이기 때문에 월 1회 실시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월 업무 계획이 딱 본사에서 보통 보면은 월간 업무 계획이 주어져. 그리고 우리 다음 다단과인가 연간 계획에 있어요. 그래서 연간 계획에 뭐뭐 한다. 반장님 뭐뭐 한다. 그랬어. 그래서 한 달에 물주기 작업은 우리 반장님 실시한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관시 시기는 뭐예요? 연간 5월 한다. 한 달 한 번 안 해요. 매년 5월 맨날 해야 돼. 매달 한 번씩. 최소한 매달 한 번씩 해야 돼. 아시겠죠?
연간 제가 볼 때 12회를 한다.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월동. 이것도 뭐 아파트에 있는데 우리도 뭐 큰 데가 가고 나무 5천만짜리 나무 관리할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때 우리가 그 병충해가 나무 중간에 살 수 있도록 이게 뭐죠? 요거 집합소인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병충해가 잠복소 죄송합니다. 잠복소를 만들어서 해충을 모여서 나중에 죽여버리고 그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안 하지만 우리도 뭐 좋은 건물에 가서 큰 나무를 관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잠복소. 제가 잠복소라고 이름을 그러네요. 그리고 동절기에는 뭐 그냥 본다. 어떻게든. 근데 예를 들어서 동절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잔디에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잔디에 불이 나지 않는지 또는 뭐 누가 그 어떤 잔디를 해소하거나 나무를 해소하지 않는지 잘 봐야 됩니다. 겨울철에 부수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 잔디 관리는 뭐 이렇다. 들잔디, 기타 잔디. 잔디는 우리가 잘 없습니다. 그래도 뭐 알고는 넘어가야 되니까요. 제초 작업 구역별로 연이회. 연이회죠? 봄, 가을. 맞죠? 봄, 가을 하는 거다. 그래서 봄, 가을로 잔디도 자르고 풀도 뽑고 그런다. 그 얘기입니다. 제초 작업 이렇고요. 그래서 한 달을 보니까 1년을 보니까 이렇더라. 언제 하느냐? 전정은 이렇게 이때 하고 시비는 이때 하고 병해충은 여름에 하죠? 여름에 이렇게 하고 간수는 뭐 겨울 빼고 다 하는 거죠. 물 주는 때까지 계속 하는 거죠. 그 시비 뭐 저거 있잖아요. 저거 뭐죠? 비료 주는 공갈로 하잖아요. 전정도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볼 때 시비 줄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리고 병충해는 여름에 하면 되고요. 말씀드렸죠. 간수는 매달 하는 거죠. 월동 작업은 뭐 이렇게 당연히 했으니까 빼야 되겠죠. 잔디 깎기도 제가 볼 때는 봄, 가을에 한 번씩. 봄에는 할 필요 없겠죠. 근데 가을에 하면 되겠죠. 잔디 깎기 하면서 제초 작업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한다 소장님들이. 근데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짧게 방역 그다음에 공기질 조경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시려면 공기질이나 방역 정도만 좀 더 디테일하게 알면 되지 않을까. 근데 뭐 방역도 외주, 공기질도 외주니까요. 크게 뭐 신경 쓸 게 없지 않을까. 노웨어.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누구를 선택하는지를 아는 게 우리 소장님의 몫입니다. 조경 관리도 마찬가지죠. 제가 뭐랬습니까? 그 주위에 있는 하원 있잖아요. 하원. 그런 데 가서 해달라면 다 해줍니다. 필요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